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성장 단계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유아기, 초등학생, 중학생, 18세 이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영유아기는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제도는 가정위탁보호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가정위탁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은 친가정에서 자기 아이를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키우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아동 학대를 했다거나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당분간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누군가가 길러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보육원과 같은 시설보다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형에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직 친부모가 계시지만 친부모에게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제3의 가정에서 따뜻하게 품어서 보호하고 키워주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원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보육원이 아니라 가정 위탁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키우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또 주변에서 또 아동이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주민센터 있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구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바로 접수가 되고요. 네. 그렇게 접수가 되면 먼저 상담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이 아동이 정말 가정 위탁이 필요한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판단이 되면 정말 위탁을 맡아주실 가정과의 연계까지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 네. 아니면 구청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 네. 1577-1406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77-1406번 여기가 지역 가정 위탁 지원센터인데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지금부터 시작된 또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아동들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가정 위탁 보호 제도를 우리가 또 지원하기 위해서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가정 신청. 그러니까 위탁 부모가 되어주는 일로 도와줄 수가 있나 봐요, 윤 원장님. 네, 사실 그 친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연간 한 4,000명씩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탁가정은 한 760가정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아이들만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원이 나쁜 보호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가정형에서 보호받는 것이 좀 더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탁가정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가정형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길러보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따뜻한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내어서 아까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번호로 연락 주셔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탁 부모가 돼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네.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전국의 위탁 가정이 760가정밖에 안 된다고 네.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직접 경험하신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살고 있고요. 위탁부모 7년 차 배은희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연결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위탁부모가 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네,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결혼 20년 만에 아파트를 산 게 사실은 큰 계기였어요. 아파트. 네. 어려서부터 저는 어머니께서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머니도 직접 그렇게 나누면서 사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고요. 네. 근데 제 생애 가장 좋은 거, 아파트를 얻었어요.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행복하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네, 그러는 중에 지역신문에서 사랑의 가정위탁 부모가 되어주세요라는 홍보글을 보게 됐고요. 그때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자신 없지만,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예. 그럼 교육이라도 한번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교육을 신청한 게 첫걸음이었어요. 교육을 마치고 지금의 막내, 우리 은지를 만나게 됐어요. 네, 이렇게 행복을 나누려는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게 위탁 부모를 신청하셨을 때 이미 직접 나와서 기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이미 그 아이를 기른 부모님들이 훨씬 더 여유롭게 육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였고, 하나는 이제 성인이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실력과 인성이 함께 갖추어진 아이들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가정 위탁이야말로 우리 아이, 또 사회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하는 아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효자, 효녀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늦둥이도 얻으시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가고 계신데 네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뭐 저는 안 키워봤습니다만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힘든 점이 왜 없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게 힘드셨어요? 예. 저야말로 40대 중반에 위탁 부모가 됐는데요. 이미 아이들 둘을 다 키운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막 이렇게 밤잠을 설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상태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위탁 아이가 저희 막내가 되는 순간, 이제 그때 우리 위탁 아이가 생후 11개월이었거든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아이고야. 뭐 육아에 그 그렇죠. 분유를 먹여야죠. 예, 예. 기저귀 갈아채워야죠. 또 처음 만났을 때 한 3일은 정말 그 장소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그럼요. 막 울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도 아이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더 만들어졌던 예, 것 예. 같고, 기쁜 마음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네. 돌아봐도 제가 가장 이렇게 위탁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야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걸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좀 보람 네.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지를, 저희 막내 이름이 은지인데, 은지를 만나고 은지가 성장하고 또 은지가 그 엄마 둘, 아빠 둘인 이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뿌듯하고, 그래도 내가 참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선택했다. 그리고 정말 윈윈하는 그렇죠.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행복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요. 키우시면서 네네. 제도적으로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됐다면 조금이나마 더 수월했겠다.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가정위탁 제도는요, 그 주민등록상에 그 동거인으로 기록이 돼요. 네. 그러니까 호칭은 엄마, 아빠, 언니, 오빠인데, 저 엄마죠. 서류상으로는 동거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준다던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역할은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께 살아가는 요 기간만큼이라도 저희가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하루빨리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 위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가 저처럼 위탁 부모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각 지역마다 지역 아동 그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피 한두 잔 값을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그 작은 인형하고 예쁜 도시락을 받았는데요.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작은 선물로 직접 아이한테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관심이 있다면 표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또 후원하고 하는 그런 관심은 사실 표현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분명히 나비 효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7년째 이제 위탁부모를 해오고 계신데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선생님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네.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저런 어려운 일들을 또 실행으로 저렇게 이렇게 옮기고 계시다는 게 참 너무나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요즘 뉴스나 뭐 이제 각종 그 지면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주류를 이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자식도 이렇게 낳아본 경험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린아이를 또 길러본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은재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요. 시도마다 하나씩. 여기서 이제 은재 어머니와 같은 위탁 부모님들을 선발을 하고요. 자원을 해주시면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배치해드리고 그다음에 기르시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건 워낙 힘든 일이잖아요. 한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품이라든지 또는 재능 기부 같은 것들을 위탁지원센터에 가시면 신청을 하시면 아주 소용 깊게 뜻깊게 쓰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와 다르면 잘못된 것, 틀린 것이라고 보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가정이든 또는 네. 입양 가정이든 그 부분들이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굉장히 우리하고 똑같이 보통의 가정으로 그럼요.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